안녕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도 안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성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용인을 보다가 안성을 보게 됐습니다. 이 용인이 특히나 처인구에 위치한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그 바로 아래, 거리로 따지면 용인과 안성의 접경지역 한 3-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용인의 그 목신리와 안성의 북가인리 사이는 한 3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는 하단에서부터 한 3-4km면은 안성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용인 SK 하이닉스 쪽 그 원산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지는 바람에 그 여파로 안성으로 오게 됐는데, 근데 안성에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규제 속에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 규제들이 지금 거의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을 알려면 대략적인 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의 정책 방향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안성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규제에서 해제가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은 이렇게 지도를 보다시피 이런 중심인데, 보면 현재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안성 IC가 있고요. 그 안성 IC가 있는데 여기 평택이고 안성하고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중부고속도로가 죽산 일죽 IC가 나오죠. 이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뒤에 세워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2022년도에 완공되어지는 이곳으로 빠져나갑니다. 예, 안성을 정중앙을 관통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이런 IC 같은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 1개, 2개 이렇게 그 IC가 생겼는데, 여기는 무려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안성 도심을 통과하면서 4개의 IC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고3 스마트 휴게소 근처에 바우덕이 IC가 생기고요. 그리고 동안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안성 맞춤 IC, 그리고 마둔 저수지, 금강 저수지 바로 아래에 있는 마둔 저수지에 하나 생기고, 그리고 서운 입장 쪽에 서운면 삼평초등학교 부근에 서운 입장 IC, 이 4개가 생기면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IC가 생기게 되면 진출입이 가능하고 교통이나 통행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지는 IC 근처에는 어떤 개발 투자 이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라인 중심을 좀 봐야 되고, 특히나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철도가 없었던 게 유일한 단점이었습니다. 예, 철도가 없어가지고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현재 평택에서 출발한 부발선, 평택 부발선 철도가 이렇게 안성 도심을 빠져서 이천 부발로 빠지는 쪽으로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까지, 이거는 뭐 지자체, 이천시장, 용인시장, 안성시장, 평택시장, 이렇게 경기도지사까지 5분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걸 빨리 준공하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언제 할 거냐가 아니라 빨리 지금 즉시 좀 진행하자라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세워질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지나가는 그 근처로 지나가는 것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호재가 있는데, 이렇게 호재가 있기까지 어떤 안성시에서 노력을 했는가, 또 어떻게 규제가 해소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안성의 정책이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전자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안성 시민의 생활 규제 적극 개선 해가지고서 나온 내용인데요. 상수원 규제, 상수원 규제에서 해제가 되고, 산림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되고요. 저수지 상류 규제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이 실제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성 땅을 자세히 보면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보면 도시구역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구역으로 함께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업진흥 바둑판처럼 딱딱 잘려져 있는 농업진흥구역인데 거기에 보면 도시구역,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생산 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어떤 규제가 풀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년 동안 면적의 70% 규제들이 해소,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성과 이렇게 되어 있죠. 안성 지역의 10%, 20%가 아니고요. 무려 안성 지역 전체 면적의 73%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로 그럴까 해서 뭐 헥타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서 그게 과연 맞을까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수치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네, 뭐 얼마나 큰 헥타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평수 계산하는 걸로 해봤더니 진짜로 안성시 국토의 73%가 해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유심하게 봤던 보겸의 남풍리에도 2147헥타르가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147헥타르가 뭐 얼만큼인가 봤더니 이제 우리가 평수로는 좀 가슴이 와닿잖아요. 650만 평입니다. 무려. 네. 삼성이 산업 면적이 삼성 단일 번지가 35만 평인데 남풍리 35번지가 거기에 20배 이상이 해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시민 복지 전달 시스템 적극 개선, 그리고 안성 맞춤 아트홀더 성공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시 6년 연속 청렴 최우수 선정, 가연 치수장 폐지, 공장 설립 가능, 각종 개발 행위로 안성 개발 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 10대 시정 주요 과제를 좀 보면 안성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선정한 10대 중점 과제는요, 규제 개선으로 개발 물꼬를 트기, 그러니까 각종 규제가 있던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는 거고요. 투자 유치 성과 극대화로 시민 소득 증진,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메카 도시 도약. 이거는 정말로 지금 알아봤는데 16개의 산업단지가 현재 개발되고 있고 끝난 것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16개입니다. 굉장하죠. 산업단지가. 자, 기후변화에 대응해 품종을 전환, 개량한 농산물 수출 정진을 시켜 농업소득 고소득 상출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지역 발전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거고, 혁신교육지구 3개년 사업 추진으로 지덕체 균형 교육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육성 및 서울 세종고속도로 발전축 중심의 개발 계획을 통해 도시발전 실현. 여기 있네요. 서울 세종고속도로 신발전축이죠. 발전축이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생활 밀착형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돼 있고, 이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 문화 프로그램 도입,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심 곳곳에 안전시설 도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강력한 수질 대기오염 감시 시스템,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문화시설, 네, 아양도서관이네요. 확충 및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심신이 건강한 창조시민 육성. 네, 이겁니다. 자, 이 가운데 안성시가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규제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2중, 3중 중첩된 개발 규제로 지역 내 개발 용지가 없어서 지역 성장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역 발전을 저해한 중첩 규제 중 406제곱킬로미터예요. 406제곱킬로미터면 안성시 전체 면적의 73% 규모의 규제를 해소시킬 것이다 아니라 해소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성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규제들을 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안성시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안성시가 여러 가지 것들을 10대 중점 과제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안성시가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규제도 개선해 주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려면 타면 좋겠나라고 보면 저는 여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나들목 근처들입니다. 여기는 4개라 그랬죠. 예, 고3 저수지가 있는 곳하고 여기 동안성 중심, 여기가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 도심에 안성시청이 있고요. 안성 버스터미널이 바로 거기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바로 정중앙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2년 뒤면 개통인데 여기에 더불어 기름을 붓는 사건이 평택 부발간 철도가 일로 안성시청을 지나서 부발로 빠지기 때문에 이 38번 국도 라인, 이 선이 있는 이곳과 교차되는 동안성, 그러니까 안성맞춤 IC가 개통이 되는 이 지점 근처를 보시면 되는데, 이 근처는 정말로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됐어요. 그래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도를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축에 대해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어떻게 빠지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면은 이야기하기가 좀 쉽습니다. 네,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가 요 부분으로 들어섭니다. 네, 좀 표시를 할게요. 요 일대에 135만 평이 개발이 되지요. 그럼 경부속도로는 어떻게 빠지냐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어떻게 빠지냐면, 여기에 보면 저수지 하나, 요게 요 하길 저수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빠지면서 이게 지금 서울 세종간 그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삼원리를 거쳐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안성 IC, 네,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동안성 IC가 요로 동신초등학교와 종합운동장 사거리 요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어디를 치냐면 여기 마둔 저수지라 있거든요. 장중리에 있는 이 마둔 저수지 쪽을 지나가서, 그래서 여기에 또 서운면 삼평초등학교 부근으로 이렇게 치고 간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IC가 요 근처에 하나 생기고요. 한번 제가, 네, 그리고 또 IC 4개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리 부근 이쪽도 수변 개발을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 하이패스 전용 IC입니다. 하이패스 전용 IC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대, 네, 여기 일대가 정말로 괜찮아질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3 저수지, 이게 다리바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네, 현재 지금 다리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2년이 뒤면 여기가 IC가 생기고요. 그리고 스마트 휴게소가, 네, 스마트 휴게소가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에. 네, 여기에 일대 10만 평. 네, 우리나라 거의 최대 규모 가까이 10만 평이 여기에 세워집니다. 네. 자, 이 축을 보면, 그리고 여기에 삼성이 사놓은 땅, 남풍리 산 15번지, 이게 한 번지입니다. 네, 이게 약 35만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일대는 삼성이 계속 사놨고, 이 앞쪽으로 4차선이 다 계획이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사거리인데요. 네, 여기가 사거리인데, 이 일대로 지금 중로 3유로 해서 요렇게 4차선, 예, 중로 3유면 폭 12m에서 15m인데, 요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삼성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이렇게 빠집니다. 크게 보면. 네. 그런데 이 일대, 이거 4차선 도로를 내면서 이 일대는 이 산, 이것도 3,000평이 넘는 이런 입구 4차선에 딱 붙여가지고, 이거 일대를 삼성이 다 사놨고, 이쪽도 다 삼성이 지금 이 도로는 폭 한 15m 정도 되는 도로를
삼성이 다 사놔서 이 도로 부지는 딱 보여놨습니다. 도로는. 그러니까 이 4차선 도로에서 딱 붙게끔 지금, 붙을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공사는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 앞쪽에 있는 것들도 임업용 산지였는데 지금 2종 지구단위 계획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되면서 이쪽은 다 계획관리로 다 바뀌어 있고, 현재 도로 개설하고 이쪽으로 연수원 같은 그런 것들도 짓고 있고, 연수원이 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사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연수원 하나 지려고 이 4차선을 다 지금 사고, 그리고 이 일대를 도로를 다 매입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기 이쪽에 있는 이 근처에 4차선이 나는 이 도로에 대한 땅들이 삼성 이름으로 다 매입되는 것들을 보면 뭔가 크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안성을 보면 이 축이 38국도를 또 한번 좀 봐야겠네요. 평택 부발간 철도도 이 안성시청 여기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성시청이 이쪽에 있고요. 터미널이 있고, 여기에 동안성 IC라 그러죠. 안성맞춤 IC. 이것 하나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다 얘기들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 일대로 지나가면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딘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디일까요? 안성 버스터미널이 있고 시청이 있고, 이쪽은 이미 개발이 다 돼 있고, 이 안쪽은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이 진흥구역이라 개발할 수 없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38국도 엄청난 큰 국도거든요. 우리나라 동서간 이어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엄청난 이 38번 하나의 축으로 지나가는 이곳에 IC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별로 없어요. 제가 유심하게 보는 거는 요 라인으로요. 네, 요걸 잘 안 보니까 지울게요. 네, 여기 IC가 생긴다고 보면 여기는 다 논이고요, 진흥구요. 요 일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요 일대. 그리고 여기 안성맞춤 랜드가 또 개발이 돼서 이쪽으로는 다 전원주택지로, 지금 보면 전원주택지가 다 들어섰죠. 이쪽으로. 네, 계속 좀 더 들어서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축이 밀려서 동안성 쪽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터미널도 복합 터미널 해서 한 40층 높이로 또 뭐가 지어지고 있고요. 시청도 가깝고요. 그러면서 이쪽 서울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IC를 이용해서 빠지다 보면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쪽에 종합운동장 사거리 이쪽에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우리가 좀 먹고 살만 하면은 사실은 이런 운동에 관심 있고 쉬고 이런 여가를 누리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거의 다 돼 있어요. 안성 여기 보면은 맞춤랜드 쪽에도 가보시면은 이쪽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웨딩 쪽이 있죠. 여기도 보면 한번 볼까요? 예니 제 웨딩 컨벤션 뷔페, 이런 데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 자녀들 같으면 너무 잘 돼 있고요.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도 있고, 안성 남사당 공연장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천문과학관도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여기 가면은 너무 잘 돼 있어서 한번 여기 안성에 오신 분들은 한번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돼 있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잘 돼 있고요. 네, 여기 보면 그냥 놀러 와도 되고 산책 와도 되고요. 그럴 수 있는 너무나 잘 돼 있는, 네, 잔디로 쫙 깔아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손잡고 놀러 올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다 조성이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계절 썰매장이 우측에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썰매장도 되어 있고, 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와서 근처에 카페에 있다가 이런 데 놀러 오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오네요, 여기. 네, 아마도 겨울 날씨 같은데 옷차림을 보니까요. 이렇게 저수지도 있네요. 이렇게 패딩도 입고 롱패딩도 입고 한 거 보니까 겨울에 오신 분들 같은데, 웨딩홀이라 돼 있죠. 예니제 웨딩홀. 네, 이렇게 카페도 있네요. 네,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성이. 근데 요게 바로 동안성 쪽에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한번 자, 네,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다시 위치를 지도로 돌아가서 보면 요렇게 잘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서 요 동안성 쪽입니다. 요 바로 위에 IC가 생기는 위고요. 그렇다면 이 도로가 어디로 빠지나가면 여기로 38국도에 넘어서 여기입니다. 종합운동장 사거리라 그러죠. 이쪽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심성 있는 예측을 해봅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네, 요렇게 다 잘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홍익 아파트가 있는데 1700세대입니다. 그럼 인원으로 따지면 6, 7천 명이 여기서 거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충분히 제가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라든지 한다면 요 일대, 네, 요 일대 IC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 자연 녹지입니다. 이 공간은 요 일대 하고요. 그리고 요 일대, 물론 여기 보면 뭐가 되냐면 복의 물류 단지라고 돼 있어요. 약 15만 평 이상 엄청난 규모로 잡혀 있거든요. 실제 아직 취소가 되진 않았고요.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도 복의 물류 단지가 이쪽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여기 자연 녹지 같은 이런 남아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쪽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는 이유가 어느 도시든 이 종합운동장을 끼고 있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 종합운동장이 끼어 있는 곳은요,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평택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네. 평택시 종합운동장을 쳐볼게요. 종합운동장. 한번 평택시 종합운동장 찾아볼까요? 평택 종합운동장. 네, 소사볼 레포츠. 어디 있을까요? 네, 제가 평택 지리는 좀 아는데, 평택 시청 요 근처, 여기 있네요. 여기. 네. 평택 요 종합운동장을 볼까요? 종합운동장에 보면 레포츠타운도 있고, 평택 하키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고, 청소년 체육관, 실내 수영장, 뭐 다양하게 있네요. 근데 이 근처에 보면 다 주거지역입니다. 이런 주거지역은 평당가 다 800에서 1000 다 넘어갑니다. 네, 보통 평당가가. 이런 곳에 종합운동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위에 바로 저 송탄 지역으로 한번 평택 송탄이 같은 지역인데요. 제가 여기 송탄 지역에 한 3달 전에, 2달 전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잘 압니다. 네, 요 위에 가면 이렇게 이쪽이네요. 네, 이쪽에 지도를 보면 요 위로 이렇게 2층 레포츠 공원이라고 여기도 크게 잘 돼 있습니다. 야구장도 있고 메인 축구장이 2개나 있어요. 여기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고 여기 보면 실내 체육관, 수영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씨름장 뭐 다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같이 씨름장도 있거든요. 배드민턴장이 실내에 보면 실내 체육관이 굉장히 크게 잘 돼 있고 지하에 보면 수영장이 있어서 저희 자녀들은 이쪽으로 바로 저희 집이 바로 여기 LIG 건영 아파트라고 하는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106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왔다 갔다 잘했어요. 너무나 편리해요. 좋아요. 저도 족구장도 있고 축구장 하러 새벽마다 나가서 축구도 하고 여기 보면 농구장, 족구장 다 잘 돼 있습니다. 이 인근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다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쪽도 다 평당 1000만이 다 넘어요. 분수광장도 있고요. 이쪽은 다 아파트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네, 한번 또 그러면 또 올라가 볼까요? 오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산 종합운동장 한번 쳐볼게요. 네, 오산
오산도 가보니까 여기도 다 체육시설, 스포츠센터부터 해서 예술, 문화회관, 보건소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네, 운동장 여기 있네요. 여기는 뭐냐면, 하천입니다. 오산 천이 흐르는 곳이라 더 이상 못 가고, 요 위쪽은 다 주거 지역이고요. 이 아래쪽. 제가 오산에도 잠깐 한 5년 살았는데요. 오산에도 여기에 그냥 하천 주변에 이렇게 있었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요. 근데, 보면 종합운동장 쪽이 다 개발이 돼서 이쪽도 주거지역, 아파트 막 다 들어서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데도 하여튼 뭐 시민회관도 이쪽에 있고요. 여기 새롭게 또 짓고 있네요. 테니스장도 있고. 어쨌든 이런 종합운동장 쪽은 다 몰려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이 근처로 뭐가 다 오냐? 다 어떤 주거단지가 오겠지요. 자, 또 한 곳만 또 볼게요. 안성을 싸고 있는 주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천안 볼까요? 천안 종합운동장 가볼게요. 네. 네, 천안도 있네요. 천안도 여기 보면 메인 종합운동 축구장 같네요. 여기가. 예, 축구장,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은 아니겠죠. 어쨌든 천합 종합운동장이고요. 보조구장도 있고 유관순 체육관도 있고 다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아파트 지역이네요. 백석, 주홍, 그린빌, 호반 뭐 이쪽으로 다 불당. 아, 여기가 불당이네요. 그 불당 유명한 엄청나게 비싼 동네가 이 불당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천안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모든 곳은요, 평당가는 다 1,000만 원이 넘는 주거시설, 아파트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종합운동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안성으로 갈게요. 그럼 왜 안성만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을까? 한번 자, 안성으로 다시 갈게요. 안성만 보면 좀 특이합니다. 재미있게. 왜 안성만 유일하게 이렇게 발달이 안 됐을까요? 네, 안성만. 다른 데는 다 잘 됐는데 안성이 뭐 지금 인원이 한 20만 정도 된다지만 앞으로 안성시의 개발 계획을 보면 거의 뭐 2030년까지 30만, 2040년까지 40만 그냥 무턱대고 잡은 게 아니라 안성시 도시계획 하에 어떻게 개발하고 산업단지가 16개 이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고속도로 계획은 어떻고 국도 계획은 어떻고 하는 도시계획 하에 인구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그러면 지금 인구의 2배가 늘어난다고 가정하고서 도시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어디로 늘어날까요? 지금 기존 도심에 있는 이런 도심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기는 어렵겠고요. 뭐 물론 대기야 되겠죠. 그런데 이 축이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기 숭실 뭐 사이버대학교 박준욱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이 축은 38국도에서 국도로 중심으로 가다가 경고속도로 그 축이었었죠. 이 축이 세종고속도로 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인해서 보면 이 축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청도 오고 버스터미널도 오고 평택 부발선 예, 철도도 일로 지나가고 하는 거 보면 이쪽으로 이동이 분명히 됩니다. 메인 스타디움도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쪽 지역 남은 짜투리 농지들 아니면 이런 그 자연 녹지라든지 일반 개발할 수 있는 땅들 이쪽을 좀 봐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쪽이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은 분명히 어떤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개발 계획 하에 이쪽에 들어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 일환으로 지금 보면 이까지 4차선은 되어 있어요. 쭉 가다 이까지 4차선은 되어 있는데 이 시골 마을 신양봉리에 도로 계획을 잡아서 벌써 4차선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현장을 한번 로드뷰로 볼게요. 여기를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자, 다녀와 봤는데 보면 예, 벌써 이렇게 4차선 공사를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뒤쪽으로 빠지면 어디냐? 네, 이게 종합운동장로인데 일로 쭉 계속 가다 보면 금강저수지가 나옵니다. 네,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통행량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네, 동안성 IC가 거기가 개통이 되게 되면 그 종합운동장 사거리를